오늘 알아볼 것은 알고 보니 주작이 아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전 만우절 영상에선 의외로 진짜였던 트윗이 진에어 기장님이 알아서 해석해달라고 방송하셨음 크크. 네, 사실입니다. 싸이월드 연대기 편에선 배덱 공략 실천이 있었듯 배덱 때문에 명동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다. 인터넷에선 주작보다 더 주작 같은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자, 국내 인터넷에서 일어난 주작인 줄 알았지만 실제였던 사건들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축구 관련 카페 알싸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군대에서 어떤 작업까지 해보셨나요? 꽤 있을 법한 일들이 적힌 댓글들과는 달리 한 명은 이렇게 작성했죠. 혼자 24인용 텐트 치기. 자, 군대의 텐트란 게 던지면 타 하고 펴지는 완타치 텐트가 아닙니다. 직접 지지대 받고 용마루 들어 올려서 천막을 걸쳐야 하는 재래식 텐트죠. 너비는 대략 15평, 높이는 3m. 그 천막의 무게만 해도 100kg에 달하는 중장비라 다름없습니다. 당연히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어야 하죠. 때문에 해당 댓글에는 씹소리 박지 말라는 대댓글이 적히기도 했고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허세라며 이를 비웃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국내 카메라 커뮤니티 SLR 클럽에도 해당 글이 올라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레벨 7 벌레라는 유저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죠. 되는데요? 유저들은 당연히 지랄 말라 했고 벌레님은 아예 글까지 새로 파며 진짜 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나 짝짝짝 됐음 군대는 다녀옴 후라도 적당히 와 같은 공격적인 반응말이 이어졌죠. 너무 부정적이기만 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솔직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걸 씨발 혼자 어떻게 쳐요? 이거 원래 6명 정도가 달라붙어야 간신히 치는 텐트입니다. 국방부와 세스코에서도 24인용 텐트를 어떻게 혼자 치냐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 군대는 다녀왔냐는 답변을 했죠. 하지만 벌레님은 이게 대체 왜 불가능하냐는 듯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마 텐트 가온나 하며 50만원 빵 뜨자는 글을 적기에 이르니 SLR 클럽의 유저들이 제대로 떡밥을 물기 시작하며 스노우볼이 굴러갑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유저가 많았고 덕분에 스노우볼이 좀 빡시게 굴러가게 되죠. 우선 텐트를 치게 될 현장에 지원하겠다는 후원 목록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방송계 종사자 유저는 붐마이크 및 음향 녹음 장비, 거기에 홍보물 제작, 밴드, 바이올리니스트, 가수 렉실은 반주 및 축하 공연, 현수막 제작업체는 현수막, 웹사이트 제작 플랫폼은 공식 사이트 오픈, 신경외과 종사자는 의무 지원, 철물점 주인은 오한마, 거기에 뭐 탈모 방지 샴푸에 사카린에 아주 뭐 거의 다이소에 필적하는 후원이 쏟아졌죠. 이렇게 팔이 커지니 현직 PD였던 유저들도 취재를 하고 싶다 했고 언론은 물론 각종 기업의 관심까지 받을 정도로 거대한 이벤트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텐트를 핑계고 축제 한번 크게 열린다는 생각에 많은 이들이 들떠 있었죠. 최종적으로 약 일주일 뒤인 12년 9월 8일 아프리카와 유스트림을 통한 생중계가 결정되었고 24인용 텐트를 친다는 뜻에서 T24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축제 당일 인파가 무려 예상 인원의 10배인 3,100명이나 모여든 거대한 규모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벌레님도 모습을 드러냈죠. 근데 이게 진짜로 혼자 텐트를 칠 수 있었다 하더라도 3천이 넘는 인파에 생중계 시청자들도 거의 10만에 가까웠고 게다가 제한 시간이 고작 2시간 뿐이었기 때문에 실패를 예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벌레님은 긴장은커녕 오히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호응을 유도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으로 텐트 구축에 돌입했죠. 중간에 전투 식량을 먹기도 하고 셀카도 찍고 SLR 클럽에 글을 적고 하며 가진 여유를 탈탈 털어 다 부렸음에도 텐트 구축이 끝난 시간은 고작 1시간 25분. 구축이 끝난 직후 24인용 텐트는 절대 혼자 못 친다 라고 했던 사람들 죄다 아가리 다물라는 듯 거침없이 텐트 위로 올라타는 장면은 이날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도 크게 회자되며 지상파 뉴스까지 타고 그 보수적이라는 국방일보에까지 실리며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단순한 키배로 시작된 사건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스케일이었고 이 사건의 도화선이 된 되는데요란 말은 아예 드립화가 이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설로만 남을 줄 알았던 사건은 이후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져 되는데요 드립을 비롯한 페스티벌 자체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뭐 직접 찾아들 보시고. 국내 커뮤니티 루리앱에는 만화가 지망생 소모임 일명 만지소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만화가 지망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올리기도 하고 만화 관련 글을 올리기도 하는 곳이죠. 이런 만지소에 2011년 10월 18일 한 유저가 이런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현역 종사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을 묻곤 하는데 만화는 자고로 그림보다는 상상력이 중요한 법이죠. 만화나 대색에 궁금한 게 있다면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와, 현역이면 지금
지금 프로란 뜻이죠. 그리고 말투만 봐도 연배가 지긋해 보이는데 이거 100% 프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며 너도 나도 질문을 하기는커녕 별 관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방금 가입한 유저가 인증도 없이 다짜고짜 나 프로요 하면 믿음이 갑니까? 그래도 이 자칭 프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망생들을 위한 팁을 풀어나갔고 그림 초보를 위해 이미지를 첨부해달라는 댓글을 보고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야 뭐 그림 알못이라 이게 잘 그린 건지 못 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해당 그림을 보며 진짜 프로가 맞긴 하냐며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덜어 있었죠. 왜 이렇게 만지서 현역 종사자들은 그림을 그지같이 그리지? 크크 이 사람 입그림 존나 쩌는 것 같아 라며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말로는 실제 프로인 척하며 어그로를 끄는 아마추어들이 많았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인증도 없는 신규 유저들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자칭 프로는 또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글에 이 그림쟁이 왔습니다 라고 받아치며 계속해서 팁을 적어나갔죠. 또한 펜터치와 연필선을 쓰는 방법의 샘플로 자신이 그린 그림도 몇 장 올렸습니다. 이건 그림 알보신 제가 봐도 춘내 잘 그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실력 인증도 마쳤으니 입그림이라고 까던 사람들은 죄다 아닥하고 그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글에서 터집니다. 자꾸 허접하게 프로인 척하지 마셈. 웬 선도 제대로 못 끊는 허접한 사람이 그림 도용해가며 프로인 척함. 프로는 이런 허접한 조언 안함. 한 사람이 빠꾸 없이 대놓고 욕을 박아버린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문제였던 이유는 이 댓글을 적은 사람이 당시 만지소의 관리자였다는 겁니다. 아예 관리자가 이렇게 나서서 노빠꾸로 욕을 박아버리니 다른 유저들도 역시 그렇구나 하고 함께 비아냥대기 시작했죠. 이딴 건 네이버 카페에서 중딩들이나 모아두고 하세요. 하지만 자칭 프로는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전 아직도 프로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긴 합니다. 허허. 그리고 그림 도용은 아니에요. 제가 그렸지요. 하지만 관리자 유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찜단엔 이런 허접한 글 적으면 프로처럼 보일 거라 생각했나 본데 프로는 이딴 똥쓰레기 같은 걸 안 적습니다. 프로에 대한 동경심이 있으신가 본데 님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과 현실과는 다릅니다. 아니에요. 내가 그렸어요. 아이고 속상해라. 선도 제대로 못 끊는 사람이 무슨. 이렇게 한바탕 질타가 쏟아진 뒤 자칭 프로 유저는 짧은 해명문을 적습니다. 도용은 아니다. 해당 그림은 데생한 거 스캔 뜨고 올린 거라 인터넷엔 없는 그림이다. 속상하지만 그래도 도움되었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글은 삭제 안 한다. 앞으로 글은 안 쓰겠다. 그래도 구격은 계속하겠다 라는 내용이었죠. 이대로 깔끔하게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관리자 유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선이 개발세벌 낙서라도 꾸준히 해왔다면 선을 졌다구로는 그리고 싶어도 못 그림. 그림을 만만하게 보셨네. 책 조금 따라하면 될 줄 아셨나 보네. 그딴 그림을 그작 올렸다는 건 그 그림이 구린 줄도 모르는 눈 정도라는 거겠죠. 뭐 대충 설은 이렇게 다루던 거다 잘 듣고 배워라 머저리들아 하는 내용의 댓글 라는 댓글을 달고 다른 게시판에서도 웬 병신이 프로 사칭하며 설교질한다고 조리돌림을 시전하고 있었죠. 이 글을 마지막으로 자칭 프로의 글이 올라오지 않아 아 이렇게 어그로꾼 하나 퇴치한 건가 싶을 때쯤인 다음날 자칭 프로는 오해를 풀고 싶다는 글을 작성했고 그 내용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칭 프로의 정체는 무려 데뷔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신암행어사의 작가 양경일이었던 것이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요리 게시판에서 관리자가 간도 못 맞추는 놈이라고 한 유저한테 욕박았는데 알고 보니 그 유저가 백종원이라서 소금은 안 넣어도 돼요 하면서 나타난 격입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발칵 뒤집혔겠죠. 만화가 지망생 게시판에 조상님 만화가가 등장한 거니까 옆에서 같이 크크대면서 아가리 털던 사람들은 다 버러웃탔지만 게시판 관리자면서 가장 극대를 꽂아 넣었던 이 유저는 도저히 어디로 튈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결국 사과문을 게시하죠. 하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사과문이 아닌 변명이 대부분이 사과문이었던 데다가 글을 작성한 직후 진짜 양격일이었어 나 좆됐어 라며 글을 쓴 것도 발각되어 더블로 욕을 처먹었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조리돌림을 했던 다른 사람도 양격일씨 만지소분들 죄송 하지만 외부인들은 깝치지 마셈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여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에 반해 양격일 작가는 만난 거 사줄 테니 쪽지 주라는 댓글을 달며 대인배스러운 면모를 보여주었죠. 이 사건 또한 당시에 인터넷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지금도 회자되는 전설적인 사건입니다. 전문가가 역관광당한 가장 유명한 사례로 꼽히죠.
팬사이트에 가수, 배우가 직접 찾아오는 건 팬 입장에선 그야말로 황홀한 경험이죠. 하지만 인증 없음 뭐다? 절대로 못 믿는다. 자, 아이유는 이전부터 팬덕후라 불릴 정도로 팬사랑이 남달랐죠. 팬카페에 글을 쓰기도, 대댓글을 달아주기도, 채팅을 치기도 할 정도로 말입니다. 자, 2013년 12월 22일 봉겔에 재밌는 거 할까?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단합해서 한 페이지 짐짝이 최고시다 만들면 사진 하나 더 드림. 어디 지금 유동직으로 아이유 사칭하려고 어처구니가 없는 사칭글에 봉겔러들은 바로 엿먹어 라고 답하고 병먹금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50분 뒤에 올라온 글은 잘 놀다 갑니다. 미친 진짜 아이유였죠. 그리고 엿 잘 먹었다. 덕분에 엿먹어라는 댓글을 단 유저는 어떤 글을 써도 한 번만 봐주세요. 짐짝이 최고시다. 엿먹어. 님들 제가 인증샷 사이즈 줄여왔어요. 엿. 올 겨울로 인해 내년 봄은 내가 겪은 어떤 봄보다도 반짝이고 향긋할 것 같아. 이 말 너무 좋아요. 엿. 후에 아이유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곤익을 팠는데요. 아이디는 물론 엿먹어는 반사였습니다. 그 와중에 오타까지 났네요. 다음은 임재범입니다. 전설의 나가수 오돌돌 대첩의 우승자이자 살아있는 락의 전설 임재범. 당연히 그의 팬덤 또한 아주 탄탄한데요. 그 성원에 임재범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임겔에 글을 적습니다. 임재범입니다. 흰둥 호래기. 아직 저는 미국에 있고요. 응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IP 한국 거야. 탈락. 인증이나 해. 쿡쿡. 맞아. 데스페라도 불러보셈. 이게 사실 유저들 입장에선 인증도 없는 유동직에겐 당연한 반응이긴 한데 임재범은 그런 거 전혀 몰랐겠죠. 때문에 삔또가 제대로 상해버려 자신의 팬카페인 이말락에 글을 남깁니다. 아우, 글씨체랑 폰트 크기 보이시죠? 궁서체에 36포인트면 진짜 개빡쳤다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웃기세요? 저는 욕할 줄 몰라서 욕 안 합니까? 음악이 여러분께 미친 영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라며 극대노가 담긴 글을 적고 팬카페까지 탈퇴해버립니다. 상황 파악이 된 임겔러들은 뒤늦게나마 인증글에 미안해요 봐주세요 화풀어요 미안해요 봐주세요 화풀어요 겔줄 가지마 현기증 난단 말이야 겔줄 가지마 현기증 난단 말이야 너무 속아서 그래요 병신 같아서 그렇지 나쁜 애들은 아니에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간 뒤였습니다. 그래도 이후 임겔의 케이크 조공도 성공하고 팬카페로도 복귀하여 사건은 일단락되었죠. 그리고 누리의 만지소 참교육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기에 이와 비교되기도 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주작인 줄 알았지만 실제였던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량 때문에 담지는 못했지만 배우 주원도 인터뷰 도중 즉석으로 글을 남겼다가 분탕으로 몰려서 아예 글이 삭제되어 버리는 참사도 있었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건은 뭐가 있나요? 다음번에 분량 좀 뽑게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또 보죠.